선택지가 정말 많아지죠. 그래서 랩터의 결론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애플 에어팟 맥스 2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3주 넘게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기능과 경쟁 모델인 소니 마크 6와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경험한 장단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입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작인 에어팟 맥스와 외관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바뀐 것이 1도 없죠. 그리고 외관을 보호하는 스마트 케이스도 전작 완전히 동일해서 그냥 보면 구형인지 맥스2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를 할 때는 최소한 박스 후면에 맥스2라는 표기라도 보고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헤드 부분이 메쉬 타입이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정수리 부분이 타사의 기기들 대비 덜 부담이 되고요. 다만 이 메쉬 타입이어서 잘 찢어진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죠. 날카롭거나 튀어나와 있는 곳에 눌린다든지 했을 때 찢어질 수 있어서 보관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색상은 퍼플 색상인데요. 이어컵과 이어패드 부분만 퍼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부 헤드 부분은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화이트 같지만 조금 퍼플, 그러니까 보라색 끼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반사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 이어컵 재질이 알루미늄이어서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케이스에서 빼면 이어컵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요. 맥스2는 전작 대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린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무게 역시 전작과 동일하고요. 386.2g인데요. 이게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닌 것이 이 경쟁 모델인 소니 마크 6의 무게가 254g이거든요. 무려 130g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실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착용감은 대체적으로 괜찮았고요. 이어패드가 직물이라서 그런지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땀이 나더라도 흡수를 잘 했고요. 끈적임이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다만 오염이 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무게가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다고 했잖아요. 이 착용을 하고 머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돌릴 때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압박감이 마크 6 대비 조금 센 편이고요. 물론 이 기밀성 때문에 압박감을 세게 한 측면도 있겠죠. 만약 이 마크 6 정도의 조임이라면 이 머리를 숙이거나 움직이게 되면 벗겨질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무겁거든요. 또 하나 불편한 점은 이어패드가 직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거칠거칠해서 좀 예민한 분들은 실착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문제 없었는데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어패드를 쉽게 탈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척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마그네틱이어서 손쉽게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서 이 헤드 부분도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 케이스가 먼지 같은 것이 상당히 잘 달라붙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이 꽃가루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생각보다 관리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었고요. 물티슈 같은 것으로 가끔씩 닦아줘야 합니다. 다음은 음질인데요. 제가 길게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전작 대비 중저음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작 대비 더 강하게 들렸고요. 대신 이 고음 영역은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최고 음량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볼륨을 조금 낮춰서 들으면 그런 거슬리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칩이 H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작 대비 더 좋아진 것은 당연하고요.
뭐 현재 먼저 출시한 에어팟 프로 3에도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칩이죠. 그리고 C2C 케이블을 연결했어도 애플 뮤직을 통해서 무손실 오디오도 제대로 들을 수 있고요. 맥스2가 편한 게 C2C 케이블을 연결해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조작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노캔 상태에서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맥스2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자체적인 EQ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애플 뮤직을 사용하면 앱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본적인 EQ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확실히 좋아졌고요. 이 에어팟 맥스 1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마크 5보다 더 떨어지는 성능이었거든요. 애플의 이 소개 자료에는 전작 대비 1.5배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체감상으로는 뭐 거의 2배는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크6와 비교했을 때는 노캔에 대한 평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 두 모델 모두 좋지만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저음 영역 때는 맥스2가 조금 더 좋았고요. 이 마크6는 중고음 쪽을 더 잘 차단해 줬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곳이나 실생활 영역은 마크6가 체감상 더 좋을 수 있고요. 두 모델을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맥스2도 실생활 영역에서는 전작 대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음 허용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고요. 이 주변음 허용 모드는 전작인 에어팟 맥스도 좋았지만 맥스2는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오디오 기능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구형인 에어팟 맥스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팟 맥스 1세대도 사용해보고 맥스2도 사용하면서 정말 편리했던 점은 바로 조작성이고요. 보통 마크6나 보스 헤드셋 같은 경우는 버튼과 터치 또는 제스처를 이용해서 곡을 넘긴다든가 볼륨 조절을 했는데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오조작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맥스2는 용두 버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조작 자체가 없습니다. 오조작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맥스2는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륨 조절은 이렇게 용두 버튼을 돌리면 되고요. 일시정지나 다음 곡은 용두 버튼을 한 번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2번 누르면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이 마크6나 다른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면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좋습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664mAh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노캔을 켠 상태에서 20시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죠.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것 같고요. 이게 다른 무선 헤드셋을 사용했을 때는 한 번도 방전시킨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맥스2는 생각보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그냥 충전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5분 충전으로 90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충전 중에도 무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맥스2의 만듦새도 좋고 고급스럽고 성능도 더 좋아져서 출시를 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갤럭시 기기에도 블루투스만 연결해서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스2의 반값으로 마크6나 보스 헤드셋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선택지가 정말 많아지죠. 그래서 랩터의 결론은 그냥 마크6나 보스 헤드셋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맥스2와 마크6 정말 고민되는 편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상으로 에어팟 맥스2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